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텍스 에드앤 컨설팅의 김대기 대표입니다. 최근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증여자가 다르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만약에 부모님한테 이제 증여를 받았을 때 아버지한테 먼저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한테 받았다. 그러면 이 분들은 증여자가 다르지 않겠냐. 그러면 증여세를 이 10년간에 받은 걸 합산을 할 때 이 두 분은 합산을 하지 않지 않냐 라고 말씀들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한테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버지한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두 분도 10년 이내에 뭐 받았다라고 한다면 합산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가 계시겠죠. 네. 그러면 시아버지한테도 두 번 받았다면은 뭐 동일인이기 때문에 합산을 해야 되겠지만 시아버지한테 받았고 시어머니한테 받았다. 그러면 이거는 합산을 하는 것이냐? 라는 그런 질문들을 좀 주시는데요. 자, 이 문제는 이제 우리가 증여를 받았을 때 이 동일인한테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 과세라고 하고요. 증여재산을 갖다 가산한다고 얘기합니다. 10년 동안에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을 해서 또 합산을 하되 동일인의 것만 합산을 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 거는 각각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합산하면은 증여 과세 표준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합산하지 않으면 뭐 증여재산 공제는 뭐 못 받는다 하더라도 합산하지 않으면 더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동일인의 증여재산을 어떻게 합산할 것인가 그런 원칙들이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부모는 동일인일까요? 어머니 아버지는 서로 다른 사람인데, 그리고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부모, 시부모는 이제 부모님이시긴 한데, 이거 한 사람으로 볼 거냐, 두 사람으로 볼 거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증여재산은 뭐 먼저 분은 봤습니다만, 지금 계산 방식에 있어서 이 증여재산 가액이 있으면 증여재산 가산액이라고 있습니다. 증여재산 가산액은 아까 말씀드렸던 합산과세한다는 의미거든요. 이걸 좀 약간 보겠습니다. 증여재산 가산액이라고 하면 무엇이냐? 동일인으로부터요. 동일인으로부터 같은 사람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은 다 플러스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증여재산 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1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 합산을 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 있는 동일인은 엄마 아빠는 다른 사람이지만 증여자가 직계 존속인 경우, 증여자가 직계 존속이라고 하면 나의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분들 아니겠습니까? 직계 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증여를 하시고 어머님이 그 뒤에 증여를 하셨다면 이 둘은 동일인으로 보겠다 이겁니다. 어머니도 직계 존속, 아버지도 직계 존속. 그 두 분이 배우자 사이죠. 부부관계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주셨고 할머니가 주셨어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러면요. 두 분도 직계 존속인데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어떨까요? 부모니까 동일인에 해당될까요?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이 나오면 증여세나 공제를 해주고요.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는 지난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으니까요. 자, 일단 촌수 계보자를 한번 볼까요? 나의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겠죠. 어머니 아버지의 낳아주신 외조부모, 외조모, 조부, 조모 이분들이 계실 거고요. 또 이제 증조부모님들이 계시겠죠. 자, 그리고 어머니의 형제분들, 아버지의 형제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나의 형제 자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기준으로 해서 이 피가 섞여서 윗대로 올라가는 이분들은 나를 기준으로 해서 직계 존속들이죠. 직계 존속, 직계 존속분들인데, 그리고 나를 기준으로 해서 이 피가 섞여서 밑으로 내려가는 이 얘네들을 직계 비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아까 동일인이라고 하면 직계 존속, 증여자가 증여를 해주는 사람이 직계 존속일 경우에는 배우자를 동일인에 해당한다고 아까 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기준으로 해서 또 이제 자녀나 손자녀 입장에서도 이분들이 다 직계 존속이니까요. 나도 직계 존속이니까요. 근데 이제 나를 기준으로 해서는 어머니 아버지는 당연히 직계 존속이지만 이게 보겠습니다.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다음에 자녀나 손자 입장에서는 어머니, 아버지는 동일인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이분들의 직계 존속들, 이분들은 다 동일인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 직계 존속일 경우에는 두 분이 부부였을 때 동일인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를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나의 아버지, 어머니, 조부, 증조부가 계시겠죠. 그러면 나의 이제 아내가 있을 겁니다. 배우자의 또 어머니, 아버지나 외조부, 증조부분이 계시겠죠. 그렇다면 나의 직계 존속은 누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 배우자 사이에 자녀들이 태어나겠죠. 자, 그렇다면 이분들은 나의 직계 존속입니다. 나의 직계 존속이 이분들이고요.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 존속은 이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나의 직계 존속이 됩니까? 안 됩니다. 피가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나의 직계 존속인 분들이 이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직계 존속 중에 배우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나의 직계 존속 중에 이 배우자분들이 다 동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배우자의 직계 존속들 중에 어머니, 아버지가 동일인, 조부, 조모 동일인이겠죠. 그렇다면 이 배우자 입장에서 이 나의 어머니, 아버지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그럼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동일인일까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은 아니죠. 직계 존속이 아니기 때문에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동일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동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한테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따로따로 받으면 합산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군요. 자, 이것 좀 기억하고 계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 자녀나 손자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이걸 직계 비속이라고 하는데, 직계 비속 입장에서는 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직계 존속이겠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직계 존속일 겁니다. 자녀, 손자 입장에서는요. 그렇다면 자녀, 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와 배우자, 나의 아내도 동일인이겠죠. 나의 남편도 동일인이겠죠.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자녀나 손자녀 입장에서는 동일인일 겁니다. 아까 우리 집 아내가 시아버지나 시어머니는 동일인이 아니었으나 이 자녀 입장, 손자녀 입장에서는 다 동일인이라는 거죠. 자, 장인, 장모님이 나의 동일인은 아니죠. 나의 직계 존속은 아니기 때문에 장인, 장모한테 증여를 받았을 때는 동일인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본 기준으로 이걸 한번 볼까요? 자, 증여재산을 가산을 할 때 증여 합산 과세 시 동일인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자, 이번에 이제 증여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10년 내 증여한 사람은 누구냐? 이걸 좀 관계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올해 아버지가 증여해 주셨는데 10년 이내에 어머님이 그 전에 증여하신 게 있으세요. 그럼 두 분은 부부입니다. 그러면 나의 직계 존속 분들이시죠. 직계 존속이기 때문에 서로의 배우자들은 동일인에 해당해서 어머님한테 받은 것과 아버지한테 받은 것을 합산한다 이겁니다. 자, 근데 아버님이 계시는데 어머니가 계시는데 자, 어머니가 이혼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다. 또 이혼하셨다. 그러면 동일인이 아닙니다. 왜? 이미 아버지, 어머니와 사이에 배우자여야만 하니까요. 배우자여야만 하는데 이혼했으면 배우자가 아니죠. 그러면 나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맞으나 이 두 분은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합산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또 만약 사별을 했다? 그렇다면요. 동일인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머님이 한 2년 전에 증여를 갖다가 나한테 해주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다시 2년 후에 증여를 해주신다면 이 어머니와 아버지는 합산하지 않는다. 왜요?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요. 이혼을 하셨거나. 그래서 이 지금 살아계실 때 부부하고는 별개죠. 다르다.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무슨 계모님이 들어오셨다, 새어머니가 들어오셨다라고 했을 때 아버지와 이 계모 이 두 분은 부부지간이지만 서로 간에는 배우자지만
지금 이 자식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직계 존속인데 어머니는 직계 존속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동일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동일인이 아니다 보시면 될까요? 그래서 합산하지 않습니다. 자,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어차피 부부 사이도 아니고요. 부자 관계이기 때문에 동일이 당연히 아니겠죠. 각각. 네. 그래서 합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요. 네. 부부지간이니까 동일인에 해당되겠죠. 어머니, 아버지처럼요. 그래서 합산을 합니다. 근데 이 중에 어느 한 분이 돌아가셨다. 증여하신 다음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합산하지 않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장인 장모는 입장에서는요. 장인 장모는 부부이지만 이 남편의 입장에서는 직계 존속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동일인이 아니다. 합산하지 않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네,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네, 부모님입니다만 부부지간이고요. 그렇지만 배우자 아내의 그 직계 존속은 아니죠. 그래서 동일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삼촌 숙모도 마찬가지겠죠. 네, 고모 고모분 뭐 이런 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동일인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세금을 갖다가 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버지가 아들한테 한 3억 정도 전셋집을 한번 마련해 줘 보겠습니다. 전셋집을 마련해 줬을 때 이제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전셋집을 마련해 줄 건데 3억짜리 전셋집을 마련해 줄 때 아버지가 아들한테 3억 원을 다 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그 전에 증여한 게 없다면 5천만 원이 공제가 될 겁니다. 성인인 자녀이기 때문에 2억 5천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을 하게 되면 약 3,88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3,880만 원. 자, 근데 이렇게 주지 말고 이렇게 줘보면 어떨까요? 네, 이렇게 한번 줘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1억 5천을 주고요. 그 다음에 시어머니가 아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며느리한테 줍니다. 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아들한테 줘버리면은 동일인이기 때문에 합산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고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1억 5천을 줘보겠습니다. 그래서 3억을 맞춰주자 라고 했을 때, 자, 그렇다면 아들은 이제 1억 5천 을 갖다 받았기 때문에 5천만 원 공제를 받고 세금 계산이 이렇게 나오겠죠. 며느리는 이제 얼마를 갖다가 받습니까? 네, 한 1,000만 원을 공제를 받죠. 기타 친족 관계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을 공제받으면 1,746만 원이 나옵니다. 합산해 볼까요? 그러면 네, 2,716만 원으로 세금이 1,100만 원이 줄어듭니다. 아들한테 다 주는 것보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절반을 주고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절반을 줬을 때, 자, 근데 이렇게 주지 말고요. 이왕 줄 거 그러면 이렇게 한번 줘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7,500, 어머니가 아들한테 7,500을 주고요.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7,500을 주고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7,500을 줘보겠습니다. 결국은 3억을 주는 건데,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한테 줬을 때는 이 두 분은 동일인이기 때문에 합산이 되겠네요. 근데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줬을 경우는 합산은 안 되겠죠. 물론 이제 기타 친족 간에 10년간의 그 증여세 공제는 1,000만 원밖에 못 받겠지만요. 자, 이런 상황에서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차피 합산을 할 거니까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은데, 자, 일단 5천만 원 공제 받았는데 어머니한테 다시 받았을 경우에는 요 7,500 받은 게 합산이 되겠죠. 그래서 1억 5천이 돼서 5천만 원 공제를 받고 여기 있는 250만 원 이 증여재산 공제, 그 전에 증여재산 공제를 받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세금이 약 한 970만 원 정도 나왔네요. 자, 근데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하고 동시에 주게 되면 기타 친족 간에는 그 1,000만 원까지 공제가 되는데 동시에 받았기 때문에 이 7,500 이게 50도 50 아닙니까? 그러면 1,000만 원도 50도 50으로 증여재산 공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500만 원을 공제 받고요. 근데 합산이 안 된다는 거죠. 왜? 직계 존속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인이 아닌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여재산 공제를 1,000만 원을 해주는데 동시에 받았기 때문에 이 1,000만 원이 안 분된다. 증여받은 금액 분대로 안 분돼서 계산을 하게 되면 679만 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3억 원을 받아볼까요? 그러면 2,328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2,716만 원 아들과 며느리한테 1억 5천씩 줬을 때보다는 388만 원이 더 줄어듭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3억 원을 다 줬을 경우하고 비교를 해보면 1,552만 원이 줄어드네요. 그렇다면 아들한테 다 줄 거냐? 아니면 며느리한테 이렇게 나눠서 줄 거냐? 그리고 며느리한테 줄 때도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가 각각 줄 거냐? 라는 것에 따라 1,500만 원이 절세가 되는 거니까요. 물론 뭐 아버지 어머니가 뭐 아들만 주겠다라고 하면 할 수 없습니다만 일단은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이제 평생 같이 살아갈 거니까요. 이렇게 며느리한테 주는 방법을 통해서 세금은 절약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자, 이거 3억 원 줬을 때인데요. 6억 원 줘보겠습니다. 그 나머지 계산 방식 똑같겠죠? 네. 자, 1,649만 원 차이 나고요. 자, 6억 원으로 3억에서 6억으로 좀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1억 5천, 어머니가 아들한테 1억 5천,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1억 5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1억 5천. 이렇게 줬을 때는 자, 아버지가 아들한테 6억을 다 줬을 때보다는 2,600만 원 차이가 나네요. 2,600만 원. 자, 금액을 좀 높여보겠습니다. 한 12억을 갖다 줘보겠습니다. 12억을 준다면 뭐 아들한테 12억을 줄 거냐? 아들 며느리한테 6억 원씩을 줄 거냐? 아들 며느리 해서 3억 원씩 줄 거냐? 여기에 따라서 금액이 뭐 이건 앞에 거 똑같으니까요. 네. 9,400만 원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거의 1억을 아낄 수가 있네요.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네. 뭐 둘이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집을 갖다가 이렇게 증여해 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증여해 줄 때 12억짜리 집을 줄 때 아들과 며느리한테 이렇게 분산해서 네, 50도 50으로 주되 아니면 그 현금을 주더라도 나눠서 줘서 12억짜리 집을 뭐 사든가 전세로 들어가든가 하게끔 만들면 증여세는 훨씬 줄어든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렇게 보지 말고요.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이제 실제로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동일인인 경우에 자, 이런 경우 있죠. 일단 직계전속인 할아버지한테 먼저 받아볼까요? 할아버지가 성년 손주한테요. 이제 아버지한테도 받을 거니까 성년 손주한테 동일인이 아니야 이거 보는 겁니다. 성년 손주한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손자한테 얼마를 줬냐? 자, 1억 원을 증여해볼까요? 네. 그렇다면은 자, 네. 여기 지금 이제 여기 1억 원을 줬을 때 네. 지금 세금 630만 원이 나오는데 그 뒤에 한 1년 뒤에 다시 할아버지가 네, 손자한테도 1억 원을 줘보겠습니다. 그럼 동시에 줬기 때문에 이게 지금 2억 원이 되고요. 네, 제가 지금 이제 이거 합산을 갖다 지금 계산식을 넣어놔가지고 미리 나와버렸는데요. 네, 아무튼 똑같습니다. 결과는 2억 원이 되고요. 2억에서 5천 빼고 세금 계산을 해서 네, 이미 납부한 네, 납부세 공제해주고요. 500만 원 해주고요. 그다음에 세대세 할증과세도 이제 깎아주겠죠. 여기서 한 600만 원이 나오는데 150만 원을 빼주니까요. 그래서 총 2,522만 원을 내야 됩니다. 할아버지가 1년 전에 1억을 주시고 1년 뒤에 1억을 주셨을 때 2억을 주셨을 때는 2,522만 원이 나오네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아버지한테 받아보겠습니다. 할아버지한테 2억을 받지 않고 아버지한테 먼저 받아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성년 자녀겠죠. 네, 손주가 아니라 네. 그리고 아들이 될 겁니다. 여기서 자 1억을 받고요. 그 다음에 또 1년 뒤에 또 1억을 받아보겠습니다. 똑같이. 네. 자, 아까처럼 아버지가 1년 전에 1억을 주셨다가 또 1년 후에 또 1억을 또 주셨다. 그럼 합산되겠죠? 앞에 있는 이 계산식과 똑같을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세대세냐 할증과세가 없기 때문에 좀 작아지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합산을 하게 되면 네, 세금이 1,900만 원이 나오네요. 1,900만 원. 근데 1,900만 원하고 2,522만 원하고 네, 차이가 580만 원 아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할아버지한테서 2억을 받을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받으면 더 유리하다 이거네요. 각각 두 분이 돈이 있으시다면 어차피 2억을 받을 때 이렇게 받으면 훨씬 유리하겠다. 자, 근데 이렇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어차피 1억 받을 때 아버지한테 1억 받고 할아버지한테 한번 1억 받아볼까요? 네. 자, 직계존속인 아버지한테서 성년 자녀가 네, 아들이 되겠죠. 네. 아들이 자 1억을 받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재산 공제가 될 거 아닙니까? 증인재산 공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금 계산하면은 485만 원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1년 뒤에 직계존속인 할아버지한테 받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성년 손주가 되겠죠? 그래서 이 손자라고 가정하고요. 손자였을 때 이제 할증이 되네요. 할증이 됐을 때 이렇게 받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이제 아버지한테 5천만 원 받을 때 5천만 원 증여재산 공제를 써버렸죠. 요거는 아마 공제가 안 됩니다. 할아버지한테 이제 받을 때는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금 계산을 하다 보면 자 2억을 받았을 때 세금 합계가 약 1,746만 원이네요. 그런데도 할아버지한테서 2억을 받았을 때와 아버지한테 2억을 받았을 때보다는 세금이 190만 원, 770만 원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할아버지한테 다 받고 아버지한테 다 받을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먼저 받든 할아버지한테 나중에 받든 이렇게 받아도 세금이 줄어든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직계존속 할아버지한테서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할아버지한테서 먼저 받고 이렇게 그리고 1억 원을 받아볼게요. 그러면은 이 할아버지한테 먼저 받았을 때는 여기 세금이 5천만 원이 공제가 되고요. 10%인데 지금 세대수냐 할증과세가 붙네요. 150만 원이 붙습니다. 150만 원이 붙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아들한테도 1억을 줘보겠습니다. 그럼 합산은 안 되겠죠? 동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할아버지한테서 지금 5천만 원 증여재산 공제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10년 이내에는 5천만 원, 합산 5천만 원밖에 공제가 안 되죠. 그래서 여기는 공제를 받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 자 일단 아버지한테 받았기 때문에 세금 한정과세가 되지 않죠.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1,600만 원을 줄어듭니다. 네. 아버지한테 먼저 받았을 때보다는 지금 145만 원이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버지한테 다 2억을 받았을 때보다는 지금 330만 원이 줄어들고요. 아까 요 할아버지한테 다 2억을 받았을 때보다는 900만 원이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가 동일인한테 받았을 때는 합산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걸 좀 피해서 좀 세금을 절약하려면 아예 동일인이 아닌 사람한테 받으면 되겠다.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1억을 받고 아버지한테 1억을 받았을 경우에는 누구한테 먼저 받으면 가장 좋다? 아버지한테 먼저 받을 게 아니라 할아버지한테 먼저 받으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아까 우리 아버지한테 1억 받았을 때요. 직계존속한테 아버지한테 받았을 때 하고 아까 우리 그 자료에서 봤었던 PPT 자료에서 봤었던 그걸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성년 자녀가 이제 아들이 되겠죠. 딸한테 줘볼까요? 아니 안 헷갈리게요. 아들한테 줘보겠습니다. 왜 그래요? 딸한테 주라고 하는 모양인데 지금. 자 아들한테 자 얼마를 줘보도록 할까요? 처음에 3억을 줬었죠. 3억을 줬을 경우에 3,880만 원이 나왔었죠. 근데 이거를 자 아버지한테 받고요. 일단 자식이 똑같겠죠. 그리고 이제 아들한테 절반을 주고요. 또 누구한테 절반을 주느냐? 며느리한테 줘보겠습니다. 누가? 시어머니가요. 시어머니가 기타 친족인 며느리한테 줘보겠습니다. 자 이때 절반씩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며느리한테도 주자는 거죠. 3억 원이 1억 5천씩 줬을 때 아버지하고 시어머니가 줬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1,100만 원이 줄어든다 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직계존속인 아버지한테서 받았고요.
그 다음에 직계 존속인 어머니한테서 아까 받았었죠? 어머니한테 자녀가. 네. 이럴 경우와 그 다음에 기타 친족인 시아버지한테 받고요. 네. 기타 친족인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받고요. 그 다음에 기타 친족 시어머니한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이 받았을 때 얼마를, 자 여기 지금 1억 5천 줬으니까 한 7,500씩 주면 되겠네요. 7,500씩 줬을 경우에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요, 이 부모한테, 동일인한테 받았기 때문에 합산 과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시아버지나 시어머니한테 며느리가 받았을 때는 합산 과세가 되지가 않죠. 각각 계산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네, 아까 500만 원까지만 공제가 될 거 아닙니까? 합산해서 1,000만 원까지 공제가 된다라고 하는 경우죠. 이럴 경우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네. 최고 1,550만 원 정도 차이가 아까 났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6억 줘볼까요? 6억이고요. 이거 3억 되겠죠? 3억이야. 이건 1억 5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6억인데 네, 2,6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 라는 것이죠. 이거 금액에 따라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어떻게 10억을 줘볼까요? 자, 10억을 줬을 때는 자 5억씩 주면 되겠죠. 아까는 12억을 해봤었는데요. 이렇게 주겠고 여기는 2억 5천씩 주면 될 거 아닙니까? 네, 2억 5천. 자, 이랬을 경우에도 지금 분산해서 이렇게 줬을 때, 여기 분산해서 줬을 때 약 6,499만 원 정도가 네, 아낄 수가 있다. 한 거였고요. 이걸 20억을 줘볼까요? 아까 12억 줬었죠? 12억. 12억 줬었고요. 이거를 이제 6억 주겠죠? 6억 주게 되면 이렇게 될 거고요. 이건 3억을 주게 되겠네요. 네. 자. 네. 이렇다면 아까 9,400만 원 정도 줄일 수가 있었다. 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여기 통크 20억 줘보겠습니다. 이 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억을 줬을 때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느냐? 그러면 10억씩 이렇게 주는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20억이니까 5억을 줄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20억을 줬을 때 얼마? 2억 천. 아까 9,400이 아니라 2억 천. 주는 금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절세 효과는 더 커지는 걸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증여를 갖다 10년 이내에 동일인한테 받았을 때와 그렇지 않는 사람한테 받았을 때 어떻게 세금이 전략이 되고 하는 걸 좀 알아봤는데요. 동일인은 직계 존속일 경우에만 이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본다. 직계 존속이 아닐 경우에는 동일인을 보지 않는다. 그래서 나의 부모는 나로서는 직계 존속이기 때문에 동일인이지만 그래서 같이 어머니한테 받았을 때 아버님한테 받았을 때는 합산을 하지만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아버지한테 받고 시어머니한테 받았을 때는 며느리의 직계 존속은 아니기 때문에 동일인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합산을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동일인이 아닌 사람한테 받았을 때 절세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